자이언츠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힘든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게 될 소식들은 아마도 이번 시즌 우리가 겪은 가장 암울한 순간들을 담고 있을 거예요. 22년 만에 우리가 다시 목격하게 된 그 악몽, 11연패라는 참담한 기록,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무승의 늪.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우승을 꿈꾸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4위와 달라스 경기 차이를 벌리며 포스트 시즌이 확실시됐던 그 순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 명의 투수 교체, 단 하나의 결정이 어떻게 팀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었는지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시겠어요? 그 투수의 이름을 말하기 전에 먼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진실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우리 롯데가 어떻게 하늘에서 지옥으로 추락했는지 그 참혹한 이야기를 말이에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5개의 소식, 각각이 우리의 심장을 멈추게 할 만큼 충격적입니다. 창원에서의 참담한 패배, 마지막 희망이 된 한 투수의 어깨, 22년 만의 지옥적 기록, 그리고 모든 것의 시작점이 된 그 저주받은 결정.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과연 롯데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보시죠. 어젯밤 창원 NC파크에서 벌어진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6대7 단 한 점 차이의 패배. 하지만 이 한 점이 우리 롯데에게는 천길 낭떠러지만큼이나 깊은 상처가 되어버렸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NC 다이노스에게 또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도 믿을 수 없는 수비 실수들로 인해서 말이죠. 1회 초 우리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빅터 레이에스의 적시타, 그리고 유강남의 시원한 투런 홈런, 3-0으로 앞서가며 이번엔 정말 다르구나 생각했죠. 팬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TV 앞에서 구장에서 드디어 연패를 끊는구나 하면서요. 하지만 야구는 정말 잔인한 스포츠입니다. 3회 말 2사 만루 막승, 투수가 맷 데이비슨을 평범한 내야 플라이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이 정도는 우리 수비수들이 눈 감고도 잡을 수 있는 볼이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막찬영 3루수가 마운드 근처까지 뛰어왔지만 떨어지는 지점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습니다. 공이 그대로 떨어지는 순간 NC의 주자 2명이 홈으로 쇄도했죠. 3-0에서 3-2가 된 그 순간 경기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박건우에게 추가 적시타까지 허용하며 3-3 동점, 불과 몇 분 만에 3점 리드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4회에 나승엽과 손호영의 연속 적시타로 다시 6-4로 앞서갔습니다. 이번엔 진짜구나! 모든 팬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악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회 나승엽 1루수의 실책, 최원준의 평범한 땅볼을 잡지 못하며 만루 위기를 자초했죠. 김태형 감독이 마운드에 올라가 막승을 격려했지만 이미 흔들린 투수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었습니다. 김영준에게 2타점 적시타를 맞아 5-5 동점이 된 상황에서 박승의 폭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원준이 3루에서 홈으로 쇄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7회에는 또다시 맷 데이비슨에게 2루타를 허용하며 2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9회 우리에게 남은 건 기적뿐이었어요. 1-4, 1-3루에서 이호준의 적시타로 1점을 따라갔습니다. 6아웃 7, 이제 동점만 만들면 되는 상황, 그리고 2-4 만루, 정말 영화 같은 상황이었죠. 신윤후가 타석에 들어섰을 때 모든 롯데 팬들이 숨을 죽였을 거예요. 한 방이면 역전, 최소한 동점은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하지만 3구 3진, 그렇게 우리의 11연패는 계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기를 보면서 뭘 느끼셨나요? 수비 실수만 없었다면, 박승이 조금만 더 집중했다면, 신윤우의 마지막 타석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면. 하지만 야구에는 만약이 없습니다. 결과만이 있을 뿐이죠.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상황에서 롯데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과연 그 희망이 무엇일까요? 다음 소식에서 확인해보세요. 11연패, 이 숫자가 주는 무게감을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으신가요? 하지만 오늘 롯데 팬들에게는 한 명의 구원 투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 감보아. LA 다저스 출신의 이 왼팔 투수가 과연 롯데의 11연패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역시 또 하나의 헛된 희망일 뿐일까요? 감보아의 어깨 위에는 지금
롯데 전체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2019년 다저스 드래프트 9라운드 전체 281순위로 선발된 이 투수는 메이저리그 경험은 없지만 KBO에서는 확실히 임팩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5월 27일 대구 삼성전 데뷔에서는 다소 아쉬웠습니다. What easy meaning 5피안타 3볼넷 가우탈 삼진 4실점. 첫 경기치고는 긴장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진짜 투수는 위기에서 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6월 감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5경기 5승 평균 자책점 1.72. 이게 바로 LA 다저스가 주목했던 그 투수의 모습이었습니다. 7월에도 4경기에서 2승 1패 평균 자책점 1.46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했죠. 그리고 8월 롯데가 연패의 늪에 빠져들던 그 시기에도 감보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8월 5일 부산 KIA전에서 슉 2셈 이닝 4피안타 3볼넷 7탈삼진 2실점. 8월 12일 대전 한화전에서 6이닝 4피안타 10볼넷 5탈삼진 2실점. 8월 17일 부산 삼성전에서 6이닝 4피안타 1볼넷 6탈삼진 3실점. 팀이 무너져가는 상황에서도 감보와만큼은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내고 있었어요. 현재 13경기 7승 4패 평균 자책점 2옴스마일. 이 정도면은 롯데의 최고 선발 투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특히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한 기억도 나쁘지 않습니다. 2경기에서 1승 평균 자책점 3.38. 6월 26일 창원 원정에서는 2-3이닝 6피안타 2볼넷 탈삼진 2자책점으로 다소 아쉬웠지만 7월 30일 부산 홈경기에서는 5이닝 8피안타 3볼넷 6탈삼진 2실점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문제는 감보와 혼자서는 야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 롯데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5월 18승 5무 56패로 4위. 겨우 4위입니다. 불과 2주 전까지만 해도 3위는 확실해 보였는데 지금은 5위 KT 위즈, 6위 NC 다이노스와의 차이가 고작 헬경기 차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순위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포스트 시즌 진출이 확실시됐던 팀이 이제는 탈락 위기에 직면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감보와가 느끼는 부담감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팀의 연패를 끊어야 한다는 부담, 포스트 시즌 진출을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부담, 그리고 롯데 팬들의 간절한 기대에 상대는 김노건. NC가 올해 데뷔시킨 2라운드 신인 투수입니다. 16경기 1승 3패 1홀드 평균 자책점 7.07. 수치상으로는 감보와가 압도적으로 유리해 보여요. 하지만 야구는 숫자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연패 중인 팀의 심리 상태라는 건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보와가 정말로 롯데의 구세주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또한 우리의 일방적인 기대일 뿐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하지만 감보와의 활약에 대한 기대감 뒤에는 더 큰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도대체 롯데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건지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잠깐 시간을 되돌려 보세요. 불과 몇 주 전 8월 초까지만 해도 롯데는 무엇을 꿈꾸고 있었을까요? 우승! 그렇습니다. 우리 롯데는 진짜로 우승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즌 중반 이미 10승을 올린 외국인 투수를 과감히 교체하는 그런 파격적인 승부수까지 던지면서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김태형 감독이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려 22년 만에 11연패라는 수렁에 빠져버린 거예요. 2017 시즌 이후 8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을 노리던 롯데에게는 정말 악몽 같은 상황이죠. 22년, 이 숫자가 얼마나 오랜 시간인지 아시나요? 지금 20대 초반인 팬들은 태어나기도 전의 일이에요. 2003년 7월 8일부터 8월 3일까지 이어진 15연패 이후 우리가 다시 이런 치욕을 당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때 중위권과의 격차를 넉넉히 벌려놓았던 롯데. 8월 6일 KIA전 승리 후에는 4위 SSG와 무려 5경기 차이를 기록했어요. 반면 1위 한화, 2위 LG와는 4경기 차, 4위보다 1위에 더 가까운 상황이었죠. 6위와는 6.5경기 차를 벌리며 사실상 가을 야구 티켓을 예약했다는 평가까지 나왔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죠. 이번엔 정말 다르구나, 드디어 롯데의 시대가 왔구나 하면서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어느새 9위 두산 베어스와의 강역이 좁혀지며 추락했고 이로 인해 KBO 리그 순위 싸움이 완전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2005년 현대 유니콘스 김재박 감독이 했던 그 유명한 말,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 영어 줄임말로 TTD라고 불리는 이 말이 다시 롯데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LG는 2019 시즌부터 꾸준히 가을 야구에 진출하며 DTD라는 꼬리표를 떼어냈습니다. 하지만 롯데는
여전히 봄에만 강하다가 여름부터 무너지는 모습을 반복하며 봄대라는 오명을 벗지 못했죠. 그런데 2025 시즌은 정말 달랐어요. 이번에는 7월 여름 고비를 넘겼거든요.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 속에서도 전반기를 3위로 마쳤고 후반기에는 부상자들이 돌아오며 한층 더 힘을 받았어요. 불펜진도 좌완 파이어볼러 홍민기와 우완 파이어볼러 윤성빈의 합류로 질과 양 모두 완벽하게 보강됐고요. 그래서 롯데는 더 높은 곳을 향해 승부수를 걸었던 거예요. 6일 KI전에서 시즌 10승을 거둔 좌완 외국인 원터커 데이비슨 하늘 정역 방출하고 메이저리그 통산 38승에 빛나는 우완 호빈스 벨라스케즈를 영입했죠. 화려한 커리어를 앞세워 우승 도전 카드를 꺼내든 셈이었어요. 하지만 이게 바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일이었나 봅니다. 이미 10승을 거둔 데이비슨을 내보내는 것. KBO 리그 역사의 시즌 중 이미 10승을 거둔 외국인 투수의 방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만큼 벨라스케즈 영입은 팀의 운명을 좌우할 위험한 도박이었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교체 후 롯데는 2주간 단 한 승도 챙기지 못했어요. 벨라스케즈는 2경기에서 8이닝 8실점 2패라는 초라한 성적을 남겼고 결국 롯데는 22일 치욕적인 11연패를 당했죠. 그리고 이 롯데의 추락이 KBO 리그 전체 판도를 뒤바꿔 버렸어요. 22일 기준 3위 SSG부터 9위 두산까지의 격차가 고작 6.5경기. 롯데의 추락으로 중하위권 팀들은 남은 시즌 최대 3위까지 노려볼 수 있는 구도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나요? 4위팀과 3위팀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4위팀은 와일드카드 결정전부터 시작해서 준 플레이오프, 한국 시리즈까지 모두 이겨야 해요. 하지만 3위는 와일드카드 결정전을 치르느라 지친 상대와 맞붙는 이점이 있죠. 실제로 정규리그 3위팀은 세인번이나 한국 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어요. 1992 시즌 롯데, 2001 시즌 두산, 2015 시즌 두산. 하지만 정규리그 4위팀은 한국 시리즈 우승을 단 한 번도 거두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려 7팀이 그 3위 자리를 놓고 마지막 대원전을 벌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롯데의 꿈이 무너지면서 다른 팀들에게는 기회가 된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과연 롯데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3위 경쟁에 뛰어들 수 있을까요? 하지만 롯데도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름의 대책을 마련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다음 소식에서 확인해보세요. 10연패, 이 숫자 앞에서 롯데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답답한 현실 앞에서도 롯데는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22일 NC전을 앞두고 깜짝 발표가 있었어요. 김진욱 1군 등록. 2021년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전체 1순위로 롯데에 입단한 이 투수의 이름을 듣는 순간 많은 팬들이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 거예요. 기대와 실망, 희망과 걱정이 뒤섞인 그런 감정 말이에요. 김진욱, 이 선수에 대해 정말 많은 이야기가 있죠. 입단 당시에는 정말 큰 기대를 모았어요. 전체 1순위라는 타이틀로 입단한 만큼 팬들의 관심도 엄청났고요. 하지만 4년간의 여정은 그리 순탄치 않았습니다. 2021년부터 지난 시즌까지 총 102경기에 출전해서 12승 15패 16홀드 평균 자책점 5대2 후보. 솔직히 1순위 신인이 보여줄 성적은 아니었죠. 설상가상으로 작년 8월 상무 입대 통보를 받았지만 팔꿈치 부상으로 인해 군 면제까지 받는 불운을 겪었어요. 올 시즌도 정말 롤러코스터였습니다. 3월 26일 SSG전에서 6이닝 2실점으로 강한 인상을 남겼고 4월 2일 한화전에서는 6이닝 1자책점으로 시즌 첫 승을 따내며 이번엔 정말 달라 보이는구나 하는 기대감을 줬어요. 하지만 그 다음 4월 2경기에서는 2이닝도 채우지 못하는 대폭발을 당했죠. 불펜 등판에서도 실패하며 결국 2군으로 내려갔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군에서 재정비 시간을 가진 후 후반기 5경기에서 2승 0패 평균 자책점 4.32를 기록하며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런 김진욱을 롯데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시 불러올린 거예요. 왜 하필 지금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전날 LG전에서 연장까지 가는 접전을 치르며 불펜진이 완전히 소모됐거든요. 특히 6위가 무승부로 끝난 그 경기에서 롯데 불펜진들이 정말 혹독하게 혹사당했죠. 이런 상황에서 10연패를 끊기 위해서는 새로운 활력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김진욱을 올리고 19일 LG전에서 2-3이닝 무실점을 기록한 박진형을 2군으로 내렸죠. 하지만 정말 김진욱이 답일까요? 과거 성적을 보면 솔직히 믿음이 가지 않아요. 특히 중요한 순간에 터지는 성향을 보여왔기 때문에 연패 중인 팀의 마운드에 올리기에는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롯데가 처한 상황을
더 나빠질 수 있을까요? 이미 바닥인 상황에서는 오히려 과감한 선택이 독이 될 수도 있잖아요. 김진욱 본인도 이번 기회의 소중함을 알고 있을 거예요. 어쩌면은 이번이 자신의 롯데 커리어에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건 김진욱도 여전히 젊은 투수라는 거예요. 아직 가능성이 남아있고 특히 이런 극한 상황에서 오히려 각성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물론 팬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지난 4년간의 기대와 실망을 반복해온 선수니까요. 하지만 때로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진짜 영웅이 탄생하기도 하잖아요. 이번 등록과 함께 롯데는 전체적인 로스터도 재정비했어요. 22일 같은 날 삼성은 김태훈과 양도근을 방출하고 김도환과 안주형을 등록했고, SSG는 전날 키움전에서 부진했던 박시우를 대신해 박기호를 올렸죠. 각 팀마다 나름의 위기 상황에서 최선의 카드를 꺼내들고 있는 거예요. 롯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김진욱 한 명의 등록으로 이 모든 상황이 바뀔까요? 10연패라는 무시무시한 흐름을 한 명의 투수가 뒤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진욱의 복귀가 롯데에게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결국 임시 방편에 불과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김진욱의 등록, 분명 롯데 프런트의 절박함이 느껴지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모든 위기의 근본 원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여러분,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모든 것의 시작, 바로 터커 데이비슨 5월의 방출입니다. 이건 분명 데이비슨의 저주다, 이 말이 지금 롯데 팬들 사이에서 정말 회자되고 있어요. 마치 교체된 터커 데이비슨이 미국에서 저주를 내리는 것 같다고 말이죠. 8월 6일 그날을 기억하시나요? KIA전에서 승리한 후 롯데는 큰 결단을 내렸어요. 시즌 10승을 기록한 좌완 터커 데이비슨을 전격 방출하고 메이저리그 38승 경력의 베테랑 빈스 벨라스케즈 온드를 영입한 거죠. 당시만 해도 팬들 반응이 나뉘었어요. 포스트 시즌을 생각하면 당연한 선택이다. 한화, LG, SSG 같은 강팀들과 맞서려면 더 강력한 원투펀치가 필요하다. 10승 투수를 왜 보내? 아무리 6월부터 경기력이 들쭉날쭉했다고 해도 말이 안 된다. 하지만 롯데 프런트의 판단은 충분히 이해할 만했어요. 알렉 감보아는 수준급 선수였지만 터커 데이비스는 정말 지난 6월부터 불안정했거든요. 포스트 시즌 경쟁력을 위해서는 더 믿을 만한 투수가 필요했죠. 그런데 이게 바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일이었나 봅니다. KBO 리그 역사를 통틀어 시즌 중 이미 10승을 기록한 외국인 투수가 부상이 아닌 이유로 방출된 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만큼 10승이라는 지표는 중박 이상을 의미하는 거였는데 롯데는 그보다 더 나은 선수를 찾겠다고 나선 거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빈스 벨라스케즈 2경기 8이닝 8실점 2패, 메이저리그 38승 경력이 무색할 정도로 처참한 성적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롯데의 선발진에 큰 구멍이 뚫렸죠. 공교롭게도 롯데는 터커 데이비슨이 마지막 승리를 거둔 그날 이후 부진이 시작됐어요. 투수가 살아나면 타선이 침묵하고, 타선이 터지면 선발이나 불펜이 와르르 무너지는 일이 반복됐어요. 게다가 수비마저 무너지면서 13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거죠. 어제 NC전을 보세요. 1회에 3점을 먼저 뽑았잖아요. 빅터 레이에스의 적시타와 유강남의 투런 홈런으로 말이에요. 이번엔 정말 다르구나 생각했는데 3회 박찬영의 어이없는 실책, 6회 나승엽의 또 다른 실책, 그리고 박승의 폭투까지 마치 모든 것이 꼬이도록 운명 지어진 것 같았어요. 9회 2사 만루에서 신윤우의 삼진, 그 순간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저주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패무패. 이게 터커 데이비슨 방출 이후 롯데의 성적표예요. 13경기 중 단 2경기 무승부만 있을 뿐, 나머지는 모두 패배. 이런 일이 우연의 일치일 수 있을까요? 물론 저주 같은 건 미신이에요. 하지만 심리적인 영향은 분명 있을 거예요. 선수들도, 코칭 스태프도, 그리고 팬들도 모두가 터커를 왜 보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특히 투수들의 심리가 문제예요. 10승 투수도 언제든 방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 이게 마운드 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터커 데이비슨을 대신할 만한 투수를 찾지 못했다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죠. 빈스 벨라스케즈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롯데의 선발진은 사실상 4명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감보아, 박승, 윤동희, 그리고 나머지 한 자리를 여러 투수가 돌아가며 메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불안정한 선발진으로는 연패를 끊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이라도 롯데가 해야 할 일은 터커 데이비슨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이미 지난 일이니까요.
대신 현재 가진 자원으로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어요. 알렉 감보아가 에이스 역할을 확실히 해주고 김진욱 같은 젊은 투수들이 기회를 살려서 힘을 보태주고 타선과 수비가 조금만 더 집중해준다면 분명 연패를 끊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로 데이비슨의 저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모든 게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롯데를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롯데 자이언츠 지금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22년 만에 11연패, 무너진 포스트 시즌 꿈, 그리고 7팀이 뒤엉킨 3위 경쟁,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야구는 끝까지 해봐야 하는 스포츠잖아요.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기회가 있어요. 알렉 감보아의 든든한 어깨, 김진욱의 새로운 각성,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 이 모든 것이 합쳐진다면 분명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롯데에 대한 여러분의 응원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롯데의 앞으로의 소식을 더 빠르게 전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과연 롯데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터커 데이비슨 방출이 정말 잘못된 결정이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롯데의 남은 일정 분석과 포스트 시즌 가능성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롯데 자이언츠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